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공식적으로 또다시 당대표 연임을 선언을 했습니다. 출마 선언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이게 출마가 아니라 그냥 선언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지금 조선노동당의 당대표 같은 그런 모습인데 몬로에게 필요하겠습니까? 같은 경도 결국에 그 고수를 통해 가지고 투표가 이루어질 것 같고요. 찬반 투표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참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주당 내부적으로는 자성의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으니까 약간 좀 소름 끼치게 합니다. 이게 약간 좀 어디로 비유를 해야 될까요? 문화대혁명 당시에 어떤 그 모습으로 비유를 해야 될까요? 지금 현재 북한의 모습에 비유를 해야 될까요? 뭐로 비유하지 간에 지금의 민주당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런 식으로 대표 연임이 하는 강수까지 두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대표직을 유지하고 있어야 말이 되고 안 되건 상관없이 일단 유지하고 있어야 공천권을 가져올 수가 있고 그 공천권을 통해 가지고 다음에 있을 지방선거 때까지도 일단 자기가 버틸 수가 있다. 지난번에 우리가 총선 기간 동안에 이재명의 당대표라고 하는 그 완장이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가 다 봤잖아요. 개딸들 그 동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걔네들 필요도 없었습니다. 사실 신문들이 비명행사다 이런 얘기가 나와도 너희들이 어쩔 건데 내가 공선 안 주겠다라는 데라고 하니까 그냥 발매트 키워 다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임종수 어디로 갔습니까? 미국으로 갔습니까? 어디로 도피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빌빌 기면서 이재명 총통각한 입맛에 맞은 얘기만 해야 되는 것이고 죽이 되든 바이 대거 일단 이재명 주위에 몰려가지고 이재명의 로펌 역할을 해야지 그래야지 공천받고 저런 식으로 국회의원 배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동완 그렇고 박근택 그렇고 참 진짜 나이 먹고 부러움도 없는 인간들인데 그 인간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바로 그런 방식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의 그 사법 리스크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가지고 시계가 가고 있습니다. 끝이 정해져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크보의 우리 입장에서도 절망스럽게 이제 막 사업 리스크는 분명히 끝이 정해 있거든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뿐인 것이지 시간은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끝까지 이재명에 대해 가지고 관심을 갖고 이번에 보니까 태극기도 거꾸로 달아놓고 그리고 당대표 출마 선언했다라고 하는데 이런 진짜 엉망진창의 인간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가만히 둬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계속해가지고 여론을 만들고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알고 계시는 것처럼 검찰은 이재명 부부를 쌍으로 지금 소환조사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검찰에 일단 소환조사 통보를 했다라고 든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법인카드 유용에 대해 가지고 사실상 조사할 수 있는 사람은 다 조사했다고 보면 됩니다. 왜 제일 커다란 몸통 제일 중요한 두 사람이 누구예요? 법인카드에서 이재명과 김혜경 두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거물급 인사 거물급이라고 편안하게 만나 거물급 인사를 소환조사는 언제 하는 거냐? 제일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잔챙이 시작해가지고 실무자가 됐거나 관련된 사람들을 다 조사를 하고 그리고 지금 법인카드가 어떻게 쓰였는지 그 내역도 마찬가지로 싸그리다. 조사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최종 보습격으로 마지막 관문이 이제 누가 되는 겁니까? 이재명과 김혜경 두 사람을 부르는 것이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본인 스스로도 예상을 했을 거예요. 놀랍지만 이재명이 출신입니까? 율사 출신 아닙니까? 변호사 출신이거든요. 놀랍게도 변호사 출신이 맞기는 맞습니다. 어떤 식으로 변화를 했는지 우리가 다 알죠. 그렇죠. 무슨 조폭인 이제 깡패지 그런 연루가 돼 있는 사람들이나 하고 앉아 있었던 건 아닙니까? 어쨌거나 이재명 본인 스스로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지금 법인카드에 대해 가지고 누구 불려갔고 공무원 누구 불려가고 실무자 불려가고 그리고 또 최근에 보니까 검찰이 법인카드 여부를 싹 다 조사했다는 거 아닙니까? 싹 다 조사를 했다라는 게 천만 원 넘게 그렇게 법인카드가 유용이 됐고 사용이 된 장소만 하더라도 150곳 가까이 된다라는 것인데 그냥 단순히 150곳을 압수수색하고 전수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게
쓰였는지, 얼마가 쓰였고 뭐에 쓰였는지 전부 다 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막 수천 건이 될 것인데 그렇게까지 조사가 다 돼가지고 완벽하게 조사가 된 다음에 이제 누구를 부른 거예요? 이재명, 김혜겸을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요.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이재명 또한 마찬가지로 여러가지 꼼수를 부리고 있고 여러가지 별의별 지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선동을 해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그래가지고 사법부의 시계가 이재명의 시계가 늦춰지지 않겠죠. 이번에 이재명과 김혜경 두 사람에 대한 소환조사 통보가 있고 난 뒤에 많은 분들이 드디어 악랄한 부부의 운명도 끝이 하는구나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요. 김혜경과 이재명 두 사람을 보고 있으면 그냥 한마디로 끼리끼리이라고 하는 말이 제일 적합할 것 같습니다. 이미 우리가 생생하니 두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서도 그거를 확인할 수가 있었죠. 목소리 오랜만에 한번 들어보시죠. 저희 녹취 하나 틀어주시겠습니까? 여자미 아빠가 얘기하는 것만 가두고 얘기하다는 게 달이 돼요. 말이야 내가 여자야가 여자야 동안말을 막 크지 마세요. 지금 말을 막 해가지고 시끄러운데 어떻게 나한테 그게 말을 막 하야. 내가 인간이냐? 우리는 정치하려는 사람도 아니고 이게 그냥 사는 사람들이에요. 평민이라고 평민 일반인들 얻으려 미련 아이고 아무래도면 약을 잤어야 될 것 같아 막 적어보니까 막 소름 끼쳐가지고 이거 살겠습니까? 작은 엄마라고 하는데 작은 엄마 무섭네요. 작은 엄마도 아니고 무슨 악몽이나 꿀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괜히 제가 틀어들어가지고 지금 들으신 분들이 아유 나 오늘 하루 동안 막 환청에 시달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막 걱정하실 정도로 살벌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딱 정확하게 어떤 표현이 맞는 거예요. 끼리끼리라고 하는 말이 정확히 맞는 거겠죠. 끼리끼리 저 부부가 이재명의 성남시장일 때부터 경기도지사까지 그렇게나 해먹었다라는 걸로 수사를 받고 있고 심지어 지금 당대표가 돼가지고 또 얼마나 해먹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이런 인간이. 만약에 이런 부부가 만약에 0.7% 격차로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승리했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을 진짜 완전히 발가먹듯이 다 먹지 않겠습니까? 진짜 그것만 생각해도 소름이 끼치네요. 이재만 같은 경우는 지금 10월 달에 사실상 운명이 결정이 되죠. 왜냐면은 두 건에 대해 가지고 10월 달에 재판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10월 초 같은 경우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재판 결과가 나오게 되고 10월 말 같은 경우는 위증교사에 대한 재판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요. 공직선거법 위반 같은 경우는 100만 원 이상의 선고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평가가 거의 법조의 90% 이상의 의견인 것 같고 위증교사 같은 경우는 이거는 실형이 선고가 될 건데 구속될 가능성도 크다라고 하는 평가가 많습니다. 왜 애당초 위증을 한 것만으로도 형사적으로 굉장히 크게 처벌을 받습니다. 사법부를 농락하는 것이고 사법질서를 농락하는 것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이거는 징역형의 선고가 되거든요. 그런데 위증만 아니라 더 심각한 게 뭡니까? 위증교사자, 위증 다 더 엄하게 처벌하는 게 위증교사다 보니까 위증을 했다라 그래서 구속이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위증교사 같은 경우는 더 심각하게 구속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제가 봤을 때 이재명이가 과연 어떤 식으로 행동할지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기세로 봤었을 때는 옥중정치라고 해야 되나 옥중결제도 아마 할 것 같습니다. 지방선거가 일단 2년 정도가 남아있는 상태죠.